나른한 햇살이 비끼는 오후 3시, 서울 종로 3가 사거리의 보도블록 위에는 늘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백발이 성성한 92살의 김복순 할머니가 낡은 보따리를 풀면 알이 굵은 눈깔 사탕들이 형형색색 모습을 드러내죠. 그 옆에는 투박한 글씨로 사탕 한 알 10원, 딱 한 알만이라고 적힌 낡은 판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10원이라니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 앞에 멈춰서서 주머니 속 동전을 뒤적입니다. 할머니는 손님이 건네는 그 귀한 10원짜리 동전을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정성스레 바구니에 담으시죠. 할머니 더 사고 싶은데 진짜 한 알만 돼요? 행인의 물음에도 할머니는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수첩의 발을 정자를 꾹꾹 눌러 쓰실 뿐입니다. 그 건너편 카페 2층 창가 자리에 앉은 박성철 씨는 이 기묘한 광경을 망원 렌즈 너머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체 왜 저 노인은 이 더운 날씨에 단돈 수백 원을 벌기 위해 길바닥에 앉아 있는 걸까? 정확히 49알의 사탕이 팔려나간 순간 할머니는 마치 알람이라도 울린 듯 미련 없이 보따리를 동여맵니다. 아직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굽은 허리를 이끌고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할머니의 뒷모습. 박 씨는 서둘러 카메라를 챙겨 건물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10원짜리 사탕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할머니의 느릿한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느릿한 발걸음은 번화가를 벗어나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재개발 구역의 후미진 골목으로 이어집니다. 낡은 벽돌 건물 사이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오는 곳은 간판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대성 인쇄소였습니다. 성철 씨는 전신주 뒤로 몸을 숨긴 채 카메라에 줌을 당겼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쇄소 안에서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이 나오더니 할머니의 무거운 보따리를 익숙하게 낚아챕니다. 남성은 할머니를 낡은 소파에 앉히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을 툭 건넵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을 뒤적여 오늘 하루 종일 사탕을 팔아 모은 10원짜리 동전들과 꼬깃꼬깃해진 지폐 뭉치를 통째로 꺼내 놓습니다. 이보세요 할머니, 오늘 건 이게 답니까? 남성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자 성철 씨의 미간이 일그러집니다. 남성은 그 돈을 가차없이 서랍 속으로 쓸어넣고는 두꺼운 장부에 무언가를 거칠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명백한 갈취였습니다. 90이 넘은 노인이 길바닥에서 10원씩 모은 피 같은 돈을 젊은 남성이 앉아서 받아 챙기고 있었으니까요. 성철 씨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 인쇄기 가동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는 그 시끄러운 기계음 옆에 쪼그리고 앉아 쏟아져 나오는 종이 뭉치들을 애처로운 눈빛으로 하나하나 살핍니다. 내일도 제 시간에 맞춰서 나오셔야 합니다. 남성의 지시 같은 말에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굽은 등을 더욱 움츠릴 뿐입니다. 성철 씨는 이 비극적인 범죄의 현장을 낱낱이 기록하겠노라 다짐하며 어둠 속에서 인쇄소의 문틈을 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성철 씨는 어제의 의문을 풀기 위해 다시 그 낡은 골목을 찾았습니다. 인쇄소 주변은 비릿한 기름 냄새와 먼지가 자욱했고 상인들은 낯선 외지인의 등장에 경계 어린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저기, 저 인쇄소 들어가는 할머니 말입니다.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성철 씨의 물음에 인근 식당 주인은 행주를 내던지며 혀를 찹니다. 복순 할머니, 말도 마셔.
벌써 수십 년째 저러고 다니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해. 상인의 말에 따르면 인쇄소를 운영하는 젊은 남성은 3년 전 갑자기 나타난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멀쩡한 청년이 왜 연고도 없는 이곳에 터를 잡고 노인의 푼돈을 받아 챙기는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성철 씨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구청 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로 3가 사거리에서 사탕 파는 김복순 할머니요. 혹시 보호자나 정부 지원이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답변은 참담했습니다. 할머니는 기초연금 외에는 단돈 10원의 소득도 없는 홀몸 노인이었습니다. 그 귀한 연금마저 인쇄소 남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성철 씨의 주먹에 힘이 들어갑니다. 오후 3시 어김없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10원짜리 사탕을 펼쳐놓습니다. 성철 씨는 이번엔 관찰자가 아닌 손님이 되어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사탕 한 알 주세요. 10원짜리 동전을 건네자 할머니는 투박한 손으로 은박지에 꼼꼼히 쌓인 사탕 한 알을 내어줍니다. 일반적인 비닐 포장이 아닌 마치 무언가를 꽁꽁 숨겨둔 듯한 이중 포장된 사탕이었습니다. 성철 씨는 사탕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다시 인쇄소로 향하는 할머니의 뒤를 쫓았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저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고 말겠어. 할머니의 구분 등 뒤로 들이운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오후, 성철 씨의 카메라는 결전의 순간을 앞둔 듯 무겁게 타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인쇄소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성철 씨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거칠게 문을 밀치며 들어섰습니다. 낡은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매캐한 잉크 냄새와 함께 당황한 기색의 남성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당신 뭐야? 허락도 없이 남의 사업장에 왜 들어오는 겁니까? 당장 나가세요. 남성의 고함에도 성철 씨는 물러서지 않고 휴대전화를 치켜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제 촬영한 동거래 영상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이 영상 보이지? 90 넘은 노인 꼬드겨서 푼돈 갈취하는 거 내가 다 찍었어. 경찰 부르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 구석에서 사탕을 포장하던 할머니가 놀란 듯 손을 멈췄고 인쇄소 안에는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이라는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헛웃음을 지으며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를 성철 씨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신고서가 아니라 김복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특수인쇄 의뢰서와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된 입금 내역서였습니다. 갈취.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소설 쓰지 마시고 그 주머니에 든 사탕이나 한번 까보시죠. 성철 씨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주머니 속 사탕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마디 굵은 손으로 정성스레 쌓여 있던 은박지를 한 꺼풀, 또 한 꺼풀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사탕 알맹이와 포장지 사이 그 안쪽 면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작은 종이 위에는 아주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간절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이름 김진우, 당시 9세. 사진 속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성철 씨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탕은 그저 달콤한 간식거리가 아니라 4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할머니가 세상에 뿌리는 눈물겨운 전단지였던 겁니다. 성철 씨의 손이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취범이라 확신했던 남성의 장부는 할머니의 전 재산이 아들을 찾는 종이값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기록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영수증이었습니다. 성철 씨의 시선이 인쇄기 옆에 산더미처럼 쌓인 사탕 껍질들에 머물렀습니다. 그 수만 장의 포장지 속에는 1986년 9살의 나이로
멈춰버린 소년 진우의 얼굴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하필 49알인가요? 그리고 왜 단돈 10원인가요? 성철 씨의 목소리가 젖어들었습니다. 남성은 기계에 종이를 채워 넣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아들은 영원히 9살이지만 세월은 흘러 아들이 살아있다면 올해로 딱 49살이 되었을 것이기에 그 숫자에 맞춰 사탕을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며 성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10원이라는 가격은 할머니가 40년 세월을 견디며 터득한 눈물겨운 지혜였습니다. 그냥 주면 사람들이 고맙다 소리만 하고 그냥 버리더라고. 근데 딱 10원이라도 제 돈을 내고 사면 이게 뭔가 싶어서라도 꼭 한 번은 껍질을 까보거든. 할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좁은 인쇄소 안을 메웠습니다. 단돈 10원을 받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소비자라는 책임감을 주고 그들이 사탕을 입에 넣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들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노출시키려 했던 겁니다. 성철 씨는 자신이 오해했던 남성의 장부를 다시 보았습니다. 거기엔 할머니가 가져온 푼돈 외에도 남성이 자신의 사비를 털어 인쇄비를 충당해 온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남성은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나서부터 전단지 대신 사람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사탕 포장지를 고안해 낸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매달 받는 기초연금과 사탕을 팔아 모은 490원을 합쳐 마치 성물을 바치듯 매달 인쇄비를 결제해 왔던 것이죠. 성철 씨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할머니가 작업하던 사탕 껍질 하나를 가만히 집어들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던 달콤한 사탕 냄새를 이정표 삼아 이 길고도 고독한 수색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성철 씨가 다시 집어든 사탕 포장지는 보기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단순히 종이에 사진을 박아 넣은 수준이 아니라 손에 땀이 나거나 빗물에 젖어도 사진이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포장지 뒷면을 뒤집어 보자 그곳에는 아들 진욱군의 신체 특징이 붉은색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 귀 밑에 붉은 점이라는 문구는 누구라도 한번 보면 잊지 못할 만큼 선명한 색 대비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묵묵히 기계를 돌리던 인쇄소 남성은 디자인 전공자답게 사람들이 사탕을 까는 짧은 3초의 시간 동안 가장 강렬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보색 대비와 레이아웃을 수십 번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철 씨는 다음 날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탕을 사는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탕을 입에 넣은 행인들은 무심결에 포장지를 구기려다 안쪽에 인쇄된 아이의 얼굴과 마주하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동작을 멈췄습니다. 어떤 이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고 또 어떤 젊은이는 자신의 지갑 속 깊숙한 곳에 그 포장지를 소중히 접어넣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탕을 한 알 건넬 때마다 허리가 지면에 닿을 듯 굽히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한 번만. 그것은 단순한 판매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닳고 다른 어머니의 심장을 조각내어 세상 사람들의 손바닥 위에 하나하나 올려두는 고결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인쇄소 남성은 할머니가 모아온 푼돈이 부족해 인쇄를 포기하려 할 때마다 자신의 점심값을 아껴 종이를 사고 잉크를 채워 넣으며 할머니의 희망을 지탱해 왔습니다. 성철 씨는 뷰파인더 너머로 번지는 눈물을 닦아내며
다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박성철 개인의 기록이 아닌 세상 모두가 알아야 할 하나의 간절한 신호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철 씨가 정성껏 편집해 올린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기적 같은 파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0원짜리 사탕에 숨겨진 4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수만 회의 공유를 타고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에는 할머니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고 영상이 올라온 지 24시간이 지났을 무렵 성철 씨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 사탕 껍질 사진. 제가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았습니다. 성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보자는 지방의 한 전통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중년 남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 사장님, 평소에 더워도 뒷덜미를 잘 안 보여주는데 우연히 봤거든요. 왼쪽 귀 밑에 아주 선명하고 붉은 점이 있는 걸요. 순간 성철 씨의 머릿속에는 할머니가 그토록 강조했던 사탕 껍질 뒷면의 문구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보의 내용은 할머니가 40년 동안 가슴에 새겨온 아들의 특징과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성철 씨는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 곧장 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혹시 모를 실망을 드리지 않기 위해 우선 홀로 확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챙겨 곧장 제보가 들어온 지역으로 향했고 시장 어귀의 작은 국밥집에서 묵묵히 솥을 젓고 있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남성은 40년 전의 기억이 안개처럼 흐릿하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아주 어릴 적 길을 잃고 낯선 곳에서 자라난 입양아였다는 사실을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성철 씨는 조심스럽게 남성의 동의를 얻어 유전자 검사를 위한 구강세포를 채취했고 곧장 검사기관으로 달려가 긴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주. 성철 씨는 그동안 종로 사거리에서 여전히 사탕을 파는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곧 다가올 기적을 예감하는 듯한 할머니의 일상을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약속했던 2주가 흐르고 성철 씨의 이메일함에는 마침내 한 통의 분석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전전긍긍하며 메일을 열어본 그의 눈앞에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라는 숫자와 일치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성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출력해 가슴에 품고 한달음에 그 낡은 인쇄소로 달려갔습니다. 인쇄소 안에서 김복순 할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굽은 등을 보이며 사탕 포장지를 하나하나 접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제가 찾은 것 같습니다. 진우군을 찾은 것 같아요. 성철 씨의 외침에 할머니는 들고 있던 사탕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인쇄소 남자가 대신 결과지를 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친자일치라는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아들의 9살적 흑백 사진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그 희망이 눈앞에 종이 한 장에 실현되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선 마른 샘에서 터져 나오듯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진우. 살아있었어. 박 씨는 주저앉아 오열하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탕을 팔 필요도 이곳 차가운 인쇄소에서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쇄소 남성은 마지막으로 기계에서 쏟아져 나온 사탕 포장지 뭉치를 보따리에 소중히 담아 할머니의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와서 아드님 손에 직접 쥐어주세요. 성철 씨는 할머니를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4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그리고 평생을 헤맨 어머니의 여정을 끝맺기 위해 차는 제보자가 기다리는 지방의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할머니는 보따리를 꼭 껴안은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성철 씨는 백미러로 보이는 할머니의 젖은 눈동자를 보며 오늘이야말로 이 카메라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엔딩을 담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지방의 한 전통시장 어귀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부터 김복순 할머니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밀착한 채 밖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앞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을 젓던 한 중년 남성이 낯선 차에 등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철 씨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남성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가까워질수록 할머니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남성은 영문도 모른 채 다가오는 노인의 깊은 눈동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남성의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손으로 그의 귀 뒷부분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그곳에는 4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진우의 몸에 새겨져 있던 그 붉은 점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남성의 앞치마 자락을 붙잡고 꺽꺽거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우야, 내 새끼 진우 맞구나.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남성은 낯선 노인의 오열 속에서 평생 잊고 살았던 자신의 옛 이름을 듣는 순간 전신의 전율이 인득 굳어버렸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 저편에서 달콤한 사탕 향기와 함께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벼락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어머니, 혹시 우리 어머니세요? 남성 역시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마주 안았습니다. 시장통의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재회 장면을 지켜보던 상인들과 행인들은 하나둘씩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철 씨는 이 경이로운 광경을 뷰파인더에 담으면서도 차마 방해가 될까봐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는 품 안에서 평생의 한이 서린 그 보따리를 풀어 마지막 남은 10원짜리 사탕 한 알을 아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사탕 껍질을 벗겨 입에 넣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어머니가 건넨 사탕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달콤하고도 짠 눈물의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복순 할머니는 이제야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아들의 굵은 팔을 꼭 붙잡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지 한 달 뒤 종로 3가 사거리의 풍경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오후 3시 낡은 보따리를 풀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고 예쁜 나무 벤치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벤치 옆에는 성철 씨와 구청이 힘을 합쳐 설치한 작은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엔 할머니의 사연과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기다리는 다른 실종 아동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박성철 씨는 이제 카메라 대신 실종 가족 후원 홍보물을 들고 거리에 나섭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뒤 그는 자신의 채널을 실종 아동 찾기 전문 채널로 전환하여 또 다른 기적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의 재래시장, 활기 넘치는 국밥집 한쪽에는 이제 김복순 할머니의 전용 의자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뙤약볕 아래서 사탕을 팔지 않지만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에게 여전히 사탕 한 알씩을 건네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탕 포장지에는 눈물겨운 전단지 대신 정갈한 글씨로 쓰인 새로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덕분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인쇄소 남성은 할머니가 주었던 영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철 씨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른 실종 가족들을 위해 사탕 포장지나 생수 라벨에 실종 아동의 정보를 무료로 인쇄해주는 나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철 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매일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했다는 인사부터 자신도 주변을 더 유심히 살피겠다는 다짐들까지 10원짜리 동전 하나에 담겼던 할머니의 진심은 이제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굵직한 팔짱을 끼고 노을이 지는 시장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